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의 분수 네 번째 주제죠. 1장 무엇이 부자를 만드는가의 네 번째,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이 편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분수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앞으로 한 번씩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날짜는 일주일에 이제 중간인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되도록이면 이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의 분수는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게 있죠. 예, 바로 이 부의 분수 이미지. 제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이 부의 분수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체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이 아래에 있는 가장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의 분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은 그릇이 맨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릇은 커집니다. 커지고 돈은 맨 위에 작은 그릇부터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흘러 넘쳐서 맨 아래에 있는 가장 큰 그릇까지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돈은 충분히 흘러 넘치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의 분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네 번째 주제는 이거였죠.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네 번째 주제는 이거고,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란 주제로 첫 번째 편을 했었고요. 지난 방송에서 일단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가난한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그 가난한 사고방식을 깨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언젠가 때가 됐을 때 내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지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영상 끝에 지난 방송을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당신이 가난한 이유가 경제 위기 또는 경제 침체 때문이라면, 이제 그럼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가 주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자,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했던 때와 2008년 서프라임으로 인한 국제금융위기로 대형 종합금융사들이 무너지면서 주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가 있다. 물론 이 두 사건 외에도 몇 가지 크고 작은 경제 위기들이 있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똑같은 시기에 일어난 위기지만 대응하기에 따라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회로 삼아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사업에서 큰 돈을 벌기도 한다. 일단 지금 2018년도잖아요. 딱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저 이제 10년 경제 이제 위기설이 있고, 97년, 98년, 그리고 2008년, 이제 2018년 오늘이죠.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제가 이제 매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하는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지금 2008년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IMF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 글을 썼던 것처럼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위험이 존재하죠. 위험이 존재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분명히 기회로 다가와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97년도 때는 뭐 대학생 때였고, 그리고 2008년도 때는 물론 사회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이런 경제적으로 크게 이제 개념이 아직
없었고 그때 이제 막 이런 어떤 트레이딩을 하던 시작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10년 동안 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그리고 뭐 선물 옵션 시장에서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겪으면서 야, 이 정도 내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몸을 담아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번 만약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언제 그 경제 위기가 들이닥칠지 모르겠지만 그 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그 위험을 내가 그냥 다 몸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서 내가 한 단계 레벨업하고 좀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대처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한 번 더 한 단계 아니면 그 몇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앞으로 조만간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방송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읽어볼게요. 일본과 같이 장기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도 모든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내수 경기 침체와 엔고로 인해 일본의 대표 산업이었던 전자 업종 소니, 파나소닉, 샤프는 신용 등급이 정크 등급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같은 일본 내에서도 남들이 사양 산업으로 치부하던 의료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다. 2012년 제가 이제 글을 썼던 그때 2012년 기준으로 이제 한 겁니다. 2012년 포브스 선정 세계 88위 부자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다. 예전에 일본 하면 소니, 파나소닉, 도요다가 떠올랐지만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유니클로다. 1984년 히로시마에 1호점을 열고 대부분의 일본 기업이 장기 경기 침체로 잃어버린 20년을 말할 때 유니클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의 위치에 올라왔다. 지금 이분이 야나이 다다시라는 유니클로 회장님이십니다.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경영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글로벌 원이다. 유니클로가 만든 상품은 특정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골고루 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원 경영이다. 모든 직원이 경영자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직원을 채용할 때도 최고 경영자를 꿈꾸는 사람인지를 확인한다. 예, 사업 부진의 원인을 장기 경기 침체와 앵고라는 외부 상황에 두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회사들은 회사의 존폐를 위협받는 상황까지 몰렸다. 반대로 모든 문제는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어떤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어떤 회사들은 무너지고 또 어떤 회사들은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대기업이죠. 대기업 예를 든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인데 2012년에는 이분이 이제 세계 1위 부자였어요. 이분 예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글을 제가 밑에 설명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글을 읽으실 분들은 이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저희 이제 아버님 친구분 예를 들게요. 지금 대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칼국수 고장이 됐어요. 칼국수 고장이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칼국수가 대전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이제 어떤 지역은 뭐 치킨 맥주로 해서 어떤 축제를 여는 도시들이 있고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이제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또 음식으로 인해서 어떤 뭐 축제도 하고 있죠. 지금 대전은 이제 칼국수인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이제 칼국수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98년 IMF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국내 은행들은 대거 인력을 구조조정하였고 주택은행에 다니던 K씨도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지금 이 65세는 2012년도 나이입니다. 예,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나이가 같으신데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나온 K씨는 퇴직금을 투자해 칼국수집을 인수했다. 인수할 당시 그 칼국수집은 그냥 동네에 있는 그저 그런 칼국수집에 불과했다.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 그가 한 일은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었다.
국물을 내는 멸치를 사기 위해 수많은 어시장을 돌아다니며 질 좋은 멸치를 찾았고 장기 계약을 맺어 질 좋은 멸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다. 밀가루도 최고로 고집했고 반죽을 어느 정도 숙성시켜야 면이 쫀득쫀득하며 맛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다. 또한 반찬으로 사용되는 김치의 배추도 허투루 고르는 일이 없었다. 발품을 팔아 직접 산지를 돌아다니며 좋은 배추를 선택했다. 지금 K씨의 칼국수 집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맛집이다. 식사 시간에는 언제나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예전에 은행에서 번호표를 나눠주던 K씨는 이제 칼국수집 사장이 되어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손님들께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다. 경제 위기 때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좌절한다. 넥타이 메고 일하는 시절만 생각하며 사무직이 아니면 자존심상 다른 일은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K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는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옛 향수에 젖어 번듯한 직장만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전혀 새로운 분야였지만 도전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제가 2007년도 말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2008년도에 겪었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내가 시장에 직접 참여할 당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도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천선이 붕괴됐다.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라는 뉴스와 함께 조만간 종합주가지수가 500을 갈 것이라는 루머도 시장에 돌았다. 이때 이제 미네르바가 되게 유행을 했었죠. 그때 이제 천선이 무너지고 막 900선까지 잠깐 깨졌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투매는 투매를 불렀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자신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 놓았다고 했다. 물론 그날 다 정리하지 못한 물량은 그 다음날 다시 하한가에 매도를 시켰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때 누군가는 헐값에 던진 주식을 다른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 이때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비쌀 때 모든 주식을 현금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수한 사람들은 가치를 판단하여 싸다고 느껴지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어떠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회사 오너들이 자식들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증여한 사실이다. 회사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오너들은 회사의 가치를 알기에 주가가 쌀 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아끼고자 했다. 이와 같이 개인들은 얼마 되지 않은 주식도 위험하다고 헐값에 던지고 반대로 회사의 오너들은 좋은 증여 기회로 삼았다. 주식시장의 위기도 모두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신용을 사용하거나 잦은 매매로 손실을 반복적으로 확정짓는 사람들에게 금융위기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좋은 증여 기회로 보거나 자산을 증대시킬 때라고 판단한 사람들에게는 금융위기는 좋은 기회였다. 예. 이때 진짜 싼 주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2008년도에 진짜 거의 뭐 배당을 그때 당시 주식 기준으로 10% 가까이 배당하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2008년도에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옵션 트레이딩을 하면서 번 돈으로 그때 그런 싼 주식들을 그냥 계속 샀습니다. 벌 때마다 샀었는데 누군가는 제가 이제 샀다는 거는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누군가는 매도를 했고 저는 이제 샀습니다.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은 자신들의 이제 자녀나 아니면 손자들에게 증여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이제 세금을 평가를 할 때, 증여세를 평가할 때 그 기간을 이제 정해놓고 그 기간에 어떤 평균액으로 해서 세금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주가가 쌀 때 증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대기업 주식 중에 지주회사들 증여가 아직 안 끝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여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주식시장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8년, 2019년, 2020년 이 뭐 앞으로 이제 한 2년 안에 만약에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 또다시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소기업 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좀 경제 위기에 대해서 패턴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 자신들의 주식을 자녀나 손자들한테 이제 증여를 아마 많이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하거나,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전화가 가장 많이 올 때는 시장이 상승하고 피크를 칠 때, 그때 진짜 거의 전화를 받기 힘들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사도 늦지 않았냐. 예. 그리고 더 웃긴 건, 지금처럼 만약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바닥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저점일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일단 당연히 물어보는 사람도 이제 적겠죠. 그렇게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제 비쌀 때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어떤 거에 환상이 젖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쌀 때는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매수를 못 하죠. 매수를 못 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현금도 일정 부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됐을 때 실제 내가 이때가 진짜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를 볼 수 있는 공부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 안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 식견,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는 내가 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전략을 세우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당신은 아직도 가난한 이유가 경제 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주식 투자로 돈을 다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제 위기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어떤 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어떤 산업은 고도의 성장을 이어간다. 어떤 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면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모두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인식할 때 누군가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본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가? 모두 안 된다고 말할 때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가? 당신이 경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경제 위기 상황이 당신을 가난한 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는 사실 개인들이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고, 그리고 경제 호황이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사이클인 거죠.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이 돈의 흐름, 큰 돈의 흐름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가? 다들 진짜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들 지금 좋다라고 생각할 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저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 인간은 항상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고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 기간이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길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우리 이제 인류는 이제까지 그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위기가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그 위기를 이제 잘 살려서 오히려 이제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혹시 이제 그 방송은 안 보시고, 왜냐면 제 이제 영상에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암호화폐 쪽은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미국이 이제 달러를 푼 달러 발행량을 이제 표현하는 그래프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달러가 풀렸습니다. 시장에 달러가 풀렸고, 그 이후에 세 번의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왜냐면 경제가 너무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제 찍어낸 거예요. 이렇게 찍어내서 돈을 풀었습니다. 거의 이제 한 뭐 5배 가량 풀었죠. 4배에서 5배 가량.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로마의 데나리온과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 추이입니다. 로마가 200년 동안 이제 95% 이렇게 로마의 화폐가 하락을 했고, 로마는 이런 너무 많은 화폐 발행량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로마는 이제 몰락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100년 동안 이제 95%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돈을 추가로 이제 또 찍어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지금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들, 굉장히 부동산 시장들 요즘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간 자산들에 이 돈이 회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 거품은 어느 정도 이제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빠졌을 때 그게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 어떤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2008년도 때처럼 IMF 때처럼 망하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2년 안에 뭔가 우리가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온다라고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오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의 3편,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적 구조 때문인가 라는 방송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